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그 경찰분들이 범인을 잡는 수단과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찰이 진짜 눈썰미를 발휘한 영상이 또 준비가 됐는데요. 네. 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7초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어떤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정류장을 출발한 버스로 이 한 남성이 달려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요, 이 근방 상가에서 절도범이 들었는데 CCTV 분석해서 경찰이 이 절도범을 추적을 했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 7초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섰는데 이때 이 옆에 있던 경찰이 범인을 발견한 겁니다. 어허. 그런데 버스가 떠나버린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 경찰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버스에 딱 타서 오. 이 맨 앞에 있는 저 승객 보이시죠? 네. 저 승객의 얼굴 확인하고 경찰 신분증 보여주고 이 현장에서 이 승객, 이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하하. 아니 백 팀장님. 네. 저게 실합니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네. 실화입니다. 실화이고 아. 팩트이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일선에서 많은 그 형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의 용의자로 떠오르죠. CCTV에서 이제 발췌를 네, 해가지고 네. 그걸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폰이 있습니다. 네. 거기라든가 내가 가지고 다니는 폰에다가 이 용의자의 얼굴을 저장을 합니다. 야. 이제 이런 정도면 네. 명확하게 범죄가 입증이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 근데 저런 경우에도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과의 김도현 경사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분이 평소에 범인을 잡고자 하는 신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컴퓨터, 본인의 핸드폰, 업무폰에다 모두 저장을 해놓고 길을 걷다가 길을 걷는데 버스에 제일 앞좌석에 타고 있는 범인이 짧은 스포츠 머리에 용의자 인상착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미 버스가 출발했는데 70여 미터를 뛰어가서 네. 사실은 41세 된 형사인데 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버스를 절대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뛰어가서 네. 결국은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확인한 다음에 네. 체포를 했는데 아하. 이제 저 범인이 10일 전에 네. 꽃가게에 들어가서 아하. 현금을 훔친 범인인데 아.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확정을 지은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네. 앞서 그 백 팀장님 취재하셨는데 어디 경찰서의 어느 분이시라고요? 경찰분? 예, 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서에 형사과의 김도현 경사. 김도현 경사님 네네. 그리고 함께 영상에서 보셨던 파트너 있습니다. 2인 1조로 아마 움직이셨나 봐요. 정종환 경사님도 같이 고생해서 범인을 잡으셨는데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갔던 이유가 경찰에 갔던 이유가 네. 버스 저희가 카드를 그거 뭐 압수영 잘라갖고 탑승 내역을 봤습니다. 탑승 내역 보니까 그쪽에서 한 2번 탔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는 없는데 그 혹시나 마음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갖고 탐문을 했었죠. 저 버스 타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진짜 버스 타고 지나가는 걸 봤는 거죠. 나도 진짜 얼핏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이제 머리가 완전 빡빡 머리 비슷하게 짧거든요. 정확하게 야라고 생각 못했고 비쌀 것 같다 싶어갖고 네. 그냥 무작정 뛰었죠 바로. 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사건만 계속 추적했었죠. 한 200군데 넘게 봤을 겁니다 아마. CCTV랑 블랙박스랑 네. 뭐 다 해갖고 한 200군데 더 넘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적 사항이 안 나온 상태니까 집도 거주지도 안 나오고 누군지도 안 나오고 네. 얼굴만 나온 거죠 말 그대로.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뭐 항상 계속 보니까요. 네, 범인 얼굴이 얼마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범인의 얼굴을 저장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으면 꿈에서도 나타난답니까?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그냥 약간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경찰분들이 범인 얼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놓고 틈날 때마다 보면 아마 부인분들께서 자기 뭐해? 뭐 보는 거야? 아마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 얼굴이나 결혼 안 하신 분은 애인 얼굴보다 더 네.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로 잘한 것 같고 이 범인 입장에서는 운수가 나쁜 날이죠. 만약에 아하. 버스 반대편에 앉아 있었으면은 안 걸렸을 거 그럴 아닙니까? 수도 있겠네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운수가 좋은 날이고 네.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주 아하. 진정한 프로다. 그러니까요. 친구입니다. 진정한 프로니까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 때가 7초가 말이 7초죠. 저걸 또 앞서 보셨죠. 우다다다 달려가서 그 버스를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 박상희 소장님, 네. 이 타고 있던 범인은요. 설마 내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잡히겠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본인이 잡히려고 이 버스가 쓴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범인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찰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살짝 찾아봅니다. 아하. 그러다가 맨 앞에 있으니까 끌려 나가거든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졌겠죠. 도망갈 새도 없고 어떻게 생각할 새도 없고. 네.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집념의 경찰을 하늘이 그러니까요. 도왔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냥 잡히는 운명이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도연 경사님, 대구 동부서입니다. 김도연 경사님 그리고 정종환 경사님 정말로 큰 일을 해내셨는데, 근데요, 홍순빈 경찰분들이 눈만 좋은 게 아니라 뭐 귀도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뭐 눈썰미뿐만 아니라 네. 뭐 소위 얘기해서 귀썰미까지 빗썰미요. 좋아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빗썰미요? 아, 네. 네, 또 말주변까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을 자고 있던 한 여경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범과 여경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는데요. 네. 그 음성 파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인 포함한 다수 명의자들한테 통장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양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태거든요. 김명철 명의도용 다기 사건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 조사는 왜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니까. 본인 담당 수사관님이 본인 피해자래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2장 안에는 불법 사기 관련 자금이 들어있었어요. 아, 그럼 제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피해자가 아니신 거예요. 좀 오늘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만 고생하시면 피해자 입장 안돼 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며칠 준비하시고 핸드폰 충전기 꽂아 놓으시고 준비 다 하시고 바로 저한테 준비 다 했습니다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2, 3분 안에 준비가 되실까요? 네, 충분히 돼요. 양말 신고 신발만 신으면 돼요. 남영역 부근에 있는 은행으로 가도 될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저렇게 대화가 정신없이 오가는데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그 통장, 지금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갖고 계신 통장이 대포 통장인데 네. 거기 불법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아하. 그거 정말 가져오세요. 그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이 여경 입장에서는 뭔가 이 보이스피싱범 있구나 해서 네. 이 동료 경찰들한테 연락을 해놓고 네. 그 돈을 마치 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져가는 척하면서 네. 현장에서 이 보이스피싱범을 체포를 한 겁니다. 네. 백 팀장님. 보이스피싱범을 보이스피싱한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범을 보이스피싱 했는데 네. 지금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사실은 예전에 보면 중국 동포들 언변 말투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말해서 대충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지금 네. 시청자 분들께서 들으셨지만 네. 굉장히 명확한 서울말씨 표준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속기 십상인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즉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동료 팀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네. 남영역 인근에서 이제 뭐 체포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보도가 돼서 실명을 말씀드립니다만 네. 웃음을 많이 주는 박슬기 씨라든가 네. 그다음에 김태용 감독의 아내죠 탕혜이라든가 아하. 그다음에 이제 홍석천 씨라든가 네. 이런 분들 연예인들도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했어요. 아하. 뭐 5천만 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네. 당했는데 사실은 이 금융기관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뭐 당신 계좌에 불법 자금이 들어있다. 그다음에 이체를 해라. 그리고 어디로 현금을 네. 인출해 나와라. 이런 부분은 아하. 전혀 없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네. 이런 전화가 오시면 끊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최초 통화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지를 발휘했으니까. 그럴 일단 은행으로 간답니다. 은행으로 가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이어폰도 전부 주머니에 넣으시고 업무 다 보시고 완전히 밖으로 나오셔서 저한테 업무 보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를 현물을 하신 거예요? 얼마 건으로? 일단 700만 원이요. 5만 원권으로요. 전부? 네. 여보세요? 네. 네, 감독관님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택시 타시고 네, 삼각지역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삼각지역. 삼각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삼각지역으로 감독관님이랑 수사관님 전부 이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오셨어요. 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복귀 좀 해주세요. 네. 네, 서류 받았으면 받았다부터 전부 진술하세요. 네. 감독관님한테 따뜻한 말씀 한마디 전해주면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전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미라도 잡히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조금만 더 상황 얘기해드리면 네. 지금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은행에서 지금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네.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스피싱범이 소위 감독관이라고 불리는 분을 삼각지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그 감독관님한테 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관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대면 편취범이었는데 네. 이 여경이 그 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아까 마지막에서 들으셨듯이 뭐 감사합니다 말을 전해주세요 하니까 여경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현장에는 이 대면 편취범뿐만 아니라 경찰서 4팀장님, 네. 남경장님이 현장에 계셔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이 피의자를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전화를 했던 사람은 못 잡은 거잖아요. 직접 현장에 나와서 돈을 건네받는 사람은 일단 일당만 잡은 거 아니에요, 백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저게 보이스피싱 하는 그 서버 소위 말하면 본거지는 대부분 외국에 있고요. 특히 네. 이 중국 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일개 팀이 중국까지 가서 지금은 중국 공안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를 하기도 네. 합니다. 근데 현재 나오는 사람은 네. 일당만 체포를 하고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기지를 발휘했던 김민하 순경입니다. 김민하 순경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순경입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보이스피싱 전화였어요. 전화가 처음 온 게 아니고 아, 한 그 전에 3번 이 정도 왔었는데 네, 그 전에는 뭐 전화 받아도 네. 뭐 그냥 개인정보만 묻고 끊거나 음, 아니면은 제가 돈이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관심 없다는 듯이 끊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다음번에는 좀 돈이 많이 있다고 해봐야겠다 네. 해가지고 이번엔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나중에 경찰인 걸 나중에 그 밝혔을 때 그거 어, 굉장히 어땠어요? 네. 그 전화한 상대방한테는 밝히지 않았고 네네. 인출책한테는 네, 밝혔는데 뭐 어떻게 경찰이 왔냐고 네. 알고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전화 받은 장본인이라고 네. 그랬더니 막 좀 당황해 하셨어요, 되게. 정말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왜 이런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피해자가 많고 수익이 많고 검거율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만약에 전화로 돈을 요구한다.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돈 주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니까 우리 경찰분들이 밤낮으로 노력을 또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